고급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훌륭한 영상인 거를 제가 장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먹히는 소형주 팩터들을 이번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대형주에서 통하는 팩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소형주에서 먹히는 팩터들은 일단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Market Anomali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이라는 논문이고, 강형구 교수님과 한민현님, 이동현님이 쓰셨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 데이터를 돌려보셨다라고 하고요. 네, 이 논문이 엄청나게 훌륭하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그마치 148개의 팩터를 분석을 하셨고요. 이 팩터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유효한지 그거를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가치 가중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그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대형주 포트폴리오를 봤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시장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를 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소형주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먹히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치 지표는 대형주에서도 잘 먹혔죠. 대형주에서도 PBR, PCR, PSR, PAR가 먹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PCR는 시가총액을 영업현금 흐름으로, PSR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그리고 PAR는 시가총액을 총자산으로 나누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논문에 보면은 DP라는 지표도 먹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DP가 무슨 지표인지 밑에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이거는 혹시 그 배당 수익률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요. 이게 이제 수익 차이가 1분위 마이너스 10분위. 그러니까 PBR로 주식 2,00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상위 200위, 그리고 하위 200위의 평균 수익을 내가지고 상위 200위와 하위 200위의 수익 차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월 2.28%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 단위로 보면 30%가 아마 넘어가겠죠. 복리니까요. 그리고 요 T라는 것이 이 전략들이 통기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T가 1.96이 넘어가면은 통기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허들이 낮다, 그거를 2.78로 높여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근데 4.78, 4.6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들은 아주 압도적으로 통기적으로 유의미하다. 물론 과거에서 수익이 좋았다고 미래에서 수익이 난다는 그런 보장은 당연히 없으나, 그러나 이게 20년 동안은 이 지표들이 과거에 통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아마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전략들은 아마 미래에서도 꽤 잘 먹힐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BR, PCR, PSR, PAR가 낮은 주식들을 사면 매우 좋다라는 거였고요. 그거와 반대로 하면 아주 처맞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DP는 아직도 뭐가 될지 잘 모르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서 남기셨는데, 퍼는 빠져 있습니다. 퍼는 통기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유의미하기는 한데 완전히 대단히 유의미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랑은 좀 다르긴 해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자, 거래량 지표들. 근데 이 지표들이 생소해서 그런지 여기서 압도적으로 높은 T들이 나옵니다. 저는 T가 8이 넘어가는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표들은 뭐 거의 99.999% 확률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거래량 지표들이 거래 대금이 있고, 절대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나눈 지표가 있고, 그리고 턴오버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거래 대금은 지난번에 대형주 연구할 때도 봤는데, 이게 최근 6개월간의 1일 거래 대금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도 유동성이 별로 떨어지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률은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기했던 지표, 이거 저거 처음 보는 지표인데, 절대 수익률을 거래 대금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안에 1일 수익률의 절대값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A라는 주식이 그 하루 전에는 플러스 4%, 이틀 전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이니까 이것도 7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1일 수익률이 절대값이 높다라는 거는 이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많이 움직였는데 거래 대금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순위가 높겠죠. 그런 기업들이
에 투자를 했다면은, 네, 그 1분위와 10분위의 수익 차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절대 수익률을 거래대금으로 나눈 요 지표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미래에도 수익이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대금 대비 많이 움직이는 주식. 왜 그런지 그거는 전혀 모르겠는데 T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턴오버라는 것도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이거는 최근 6개월에 이제 1일 턴오버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네, 이거는 네, 턴오버는 거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이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주식 대비 이제 거래량이 높으냐 낮으냐, 낮은 기업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저는 굉장히 큰 혼란이 왔었죠. 거래대금도 거래량이 이렇게 중요한 지표인가?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아하, 2025년에 제가 책을 다 세웠으면은 그때 이거를 꼭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할 건데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까? 뭐 4년 후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거래대금과 턴오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근데 많이 움직이는 주식 중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절대값이 높은 기업 중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소형주의 수익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이런지는 거기 보면 또 주석에 논문들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 논문들 제가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또 공부할 게 생겼네. 아주 너무 좋아. 일단은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있잖아요. 절대 수익률을 거래대금으로 나눈 지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이 미래 수익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저는 지금 상상도 못하겠거든요. 논문을 보면 아마 좀 그 해석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마 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변동성 지표들도 매우 신비롭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거래대금 변동성. 이거는 최근 6개월 동안에 1일 거래대금의 변동성. 이거를 뭐, 그 엑셀 지표 STDV 이런 걸로 계산을 하겠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훅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이런 기업들은 별로고요. 거래대금이 근엄하게 가는 기업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것도 배웠죠. 거래대금이 낮은 기업이 좋았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근엄하게 계속 낮은 기업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미래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리가 좀 가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거래량이 좀 있는 기업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낮은 기업들이 네,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뭐가 조금이라도 불을 붙어가지고 거래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가격도 팍팍 오르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낮고 그리고 거래량 변동성도 낮은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별 볼 일 없이 안 움직이던 그런 주식들이 의외로 수익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해석이고요. 자,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건 이겁니다. 턴오버 변동성. 최근 6개월 동안 1일 턴오버의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T가 매우 높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다른 지표들도 봐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얘만 혼자 떡하니 플러스인데 이건 제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네, 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자, 턴오버라는 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량 지표거든요. 얘가 근데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좋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논문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총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1 또는 6개월 또는 12개월에 1일 주식 변동성의 주식 수익률의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움직였나 안 움직였냐 이거를 보는 거고 여기서도 주식이 많이 안 움직인 기업들이 수익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지표 중 가장 T가 높은 보유기간만 포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래대금 변동성이라는 것도 이제 최근 6개월 동안 1일 거래대금의 변동성을 측정을 한 다음에 보유기간을 1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로 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개 중에서 T가 가장 높았던 그 지표만 집어넣고요. 그거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T가 조금 더 작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히 유의미했습니다. 자, 나머지 이거 최대 1일 수익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인데 자, 최근 6개월 동안에 월간 가장 높은 5일 수익률의 평균 이게 무슨 말이냐 할 텐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거래일이 한 뭐 20일이 있었다고 치고 그 20일 동안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5날의 그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뭐 가장 많이 올라갔던 날은 뭐 7% 올라갔고 두 번째 많이 올라갔던 날은 뭐 5% 올라갔고 세 번째 올라갔던 날은 3%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5개를 이제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최대 1일 수익률 그러니까 그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5일에
이제 수익률을 평균을 냈다라고 치면은 그게 높은 기업이 전반적으로 미래의 수익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로 계잡주의 패턴이죠. 계잡주들은 막 내려가고 막 올라가는 거를 반복하는데 당연히 많이 올라가는 날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잡주들은 별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이볼이라는 거는 뭐 주식 수익률 마이너스 캐변 수익률의 변동성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베이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베이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책 쓰면서 배웠거든요. 주식과 주식 수익률의 상관성 곱하기 주식 수익률 표준 편차 마이너스 시장 수익률 표준 편차. 네,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베이타는 네이버 같은 데도 이제 다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변동성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뜬금없이 턴오버 변동성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뭐 변동성을 뭐 주식 변동성을 보든 베이타를 보든 거래대금 변동성을 보든 대부분의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밸류 거래량 변동성 지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끊는 이유는 소형주에는 통하는 팩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은 건데요. 그 뒤에 가보면 또 신비로운 팩터들이 나옵니다. 저한테는 사실 거래대금 지표들이 매우 생소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투자에 투입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랑 T가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지표들도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낮은 그런 이제 주식들이 나중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왜 먹히느냐? 제가 몇 개는 해석을 했는데 몇 개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들을 파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소형주 팩터 2탄에도 아주 신비로운 팩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팩터들을 이제 알고 있고 어디선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백테스트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딱 맞아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제가 퀀티킹한테도 한번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지표를 좀 포함시켜 달라고요. 하하. 네, 이런 내용들은 2017년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는 없고 2021년 하면 된다 퀀트 투자에는 없는데 아마 2025년쯤 나올 제 새로운 책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분이 그 훌륭하신 강형구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번 영상, 네, 좀 고급 영상이었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고급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훌륭한 영상인 거를 제가 장담합니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